벌써 토요일이야. 뭐 했다고 토요일이야? 뭐 했다고? 벌써?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 이번 주 내내 일한 거밖에 없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 내일부터 장마야.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데 장마야. 나 비 오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오늘 뭐 찍지? 봐봐. 생각났어. 봐봐. 나는 원래 병원에서 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원래는 춤을 췄어요. 댄스부여서 강원도 대표로 막 전국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그래서 나는 내가 대학교를 뭐 실용음악이나 아니면은 춤 쪽으로 가서 내가 댄서가 될 줄 알았어. 그때까지만 내가 막 춤추고 이러는 걸 좋아했고, 무대 같은 거 공연을 준비를 하려면 노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편집을 하다가 이거 뭐야, 내가 만들 수도 있겠는데 싶어서 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작곡을 시작해가지고 비트메이커라고 하죠. 비트메이커로 한 2-3년간 활동도 했었어요, 실제로. 아직 내 사운드 클라우드도 아직 있어. 아직도 좋아요 막 누르는 사람들 있더라. 너무 신기하게. 내가 막 음악, 춤 이쪽에서 평생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보직이 건강검진센터로 발령이 됐다. 배치가 됐다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하기 딱 좋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거든. 뭐 시력검사, 속력검사, 뭐 허리 둘레재기, 혈압재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다른 병원의 건강검진센터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 어쨌든 내가 한 일은 그거였어. 그거랑 건강검진을 받으려면은 문진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병원이든 간에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 50대 이상, 50대부터 80대까지. 어르신들의 비율이 젊은 분들보다 조금 더 높아. 그래서 이 문진표를 써야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검사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갈리거든. 술을 자주 먹는다, 뭐 흡연을 자주 한다, 그러면은 감기능 검사를 하세요, 뭐 폐암 검사를 하세요, 뭐 술 줄이세요, 담배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뭐 안내가 나가는 그런 멘트가 달라지는데 네, 거기에서 문진표 작성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아. 특히 눈이 침침해서 문진표 작성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옆에서 보조하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 어르신들이랑 건강검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귀여운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문진표를 작성을 할 때 암이라는 게 가족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내 가족 중에 암이 있었던 분이 계시면 나도 암이 있을 위험이 조금 있어. 그래서 문진표를 작성할 때 뭐 가족 중에 무슨 암 이력이 있었던 분이 계신가요?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어떤 어머님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머니 그 가족분들 중에 암 있으셨던 분 계세요? 네, 남편의 사촌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어머니, 피 섞이신 분들 중에, 피 섞이신 분들, 직계 가족분들 중에서요. 피가 섞여야 되는데 일단 가족이라고 하면 이종 사총 다 나오잖아. 그런 대답하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으셨어. 어머니, 아니요 피 섞이신 분들 중에. 그쵸. 그리고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좀 말 짧으신 분들 많잖아. 어머니 이름 어디 왔다고? 이러면서 좀 말이 짧으신 분들이 많은데, 나는 맨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 나도 살짝 유격어리여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깍듯이 대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나이가 들면 청력이 저하가 되니까 내가 높임말을 쓰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말을 줄여야 돼. 최대한 어머니 아버지가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어머니 이름, 어머니 아픈 곳 있으셔? 아까처럼 아니 피 섞이신 분들 중에 암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동고동락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 도와줘서 고맙다고 귤 같은 거, 곶감 같은 거 막 다음에 오실 때 파리파리 싸들고 오셔.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 죽겠어 진짜. 정말 친절하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셨어. 그래서 사실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곳이면은 왠지 진상이 많을 것 같잖아. 근데 의외로 많이 없어. 나의 그 몇 개월도 안 되는 검진센터 경험 중에서는 나이 드신 진상보다 젊은 진상이 더 많았어. 아줌마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상이 많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나는 한 번도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기억에 남는 분은 몇몇이 계세요. 이 어르신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몸이랑 안 따라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하는데 양쪽 이 시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력 검사를 하려면 한쪽 눈을 가려야 돼. 그래서 어떤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어머니 이제 오른쪽 눈을 측정을 할 건데, 시력 검사를 할 건데 이렇게 앞에 보이는 숟가락으로 왼쪽 눈 가려주셔야 돼요 했는데, 내가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 귀가 조금 어두우셔. 이쪽 눈 가려주세요 해야 돼. 근데 눈을 이렇게 가리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디? 이러죠. 그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속삭여줘야 돼. 어머니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시고 한쪽 눈만 이렇게 가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 어머니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 좀 어르신들한테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귀여우셨거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을 뜨세요 어머니. 눈을 떠. 그 어머님이 기억이 또 남고, 그리고 완벽주의자이신 아저씨가 한 명 계셨어. 아버님이라고 해야 되나? 앞에 분 이제 시력 검사를 하는데 자꾸 뒤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이제 외우고 계시는 거야. 뒤에 그 시력판 있잖아. 알파벳이랑 숫자를 계속 외우고 계시는 거야. 나는 그게 눈에 보이잖아. 조금 거슬리는 거야. 아, 저 이거 외우실 것 같은데? 이거 외워서 대답하실 것 같은데? 이게 촉이 오잖아.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나한테 배정 받았어. 시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거요? 요거 뭐예요? 이거 보이세요? 하는데 자꾸 뭔가 보이는 것 같진 않아. 외워서 대답하는 것 같은 거야. 나의 시력을 측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기억력을 시험하고 싶은, 뭐든지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아버님이었던 거지. 근데 어떻게 시력은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니까 다시 했지.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다시 했지.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보다 젊은 분들이 뭐랄까? 싸가지가 없는 비율이 조금 높아. 태도도 불량하고.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청력 검사를 하는데 헤드셋 같은 거를 끼고 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을 이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하는데, 갑자기 왠지 모르겠는데 여자애가 개빡친 거야. 이렇게 헤드셋을 막 이렇게 빼. 에이! 땡! 하고 빼버려. 왜 그러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언니 좀 디테일하게 안 돼요? 디테일하게 안 돼. 전 제 청력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디테일하게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해는 돼. 건강검진 하러 왔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사를 하고 싶잖아. 근데 우린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건강검진이라는 게 이 특정 주파수, 특정 데시벨, 이게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거를 판단을 해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아직까지 정상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건강검진인데, 그거를 모르시면은 어느 쪽 청력이 어느 정도 되시고 이쪽 청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다, 이거를 궁금해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안 되는데 잘 설명드려서 돌려보냈지. 근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야. 나 그냥 여기 실습하는 학생인데 그런 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안 되세요?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왠지 그때는, 어린 그때는. 아무튼 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생김새가 이래서 그런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말투가 우아하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가끔 인스타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린다요. 뭐 간호조무사 딸이 조무사 주제에 이런 댓글이 가끔씩 달려.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이거든? 어쨌든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은 가계정이고 자존감이 낮아서 괜히 막 아무나 싸잡아가지고 박박 긁으려고 그냥 나한테 달라붙는 날파리 같은 거니까 그냥
그런 자존감 낮은 애들이 바락거리는 거 보고 나는 오히려 기분이 좋단 말이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서 또 뭔가 궁금한 거야. 그 왜 막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댓글? 글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업소 같은 데서 일하던 사람들이 신분 세탁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업종들 있잖아. 네일 아티스트, 플로리스트 등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간호조무사란 말이야. 근데 나는 병원에서 지금 11년 동안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업소 출신 여자를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그래서 다들 뭐 승무원 하다가 온 친구도 있고 건축 쪽에서 일을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도대체 누가 어떤 경험을 해서 그런 식의 뭐랄까? 그런 식의 괴담이 퍼졌는지 궁금해지는 거야. 아, 실제로 업소를 다니다가 신분 세탁해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한 거야. 업소에서 다녔던 사람들은 뭔가 말투 자체가 티가 나지 않을까? 모르겠어. 업소 다녔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업소에서 일했던 여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일을 해본 결과 피부과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다른 곳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일이 그렇게 과연 쉽지는 않거든. 복잡한 일도 많고 이 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백 몇천은 그냥 쉽게 버는 걸로 미디어에서 접해서 알고 있는데 이 간호조무사라는 박봉을 그들이 견딜 수가 있을까? 피부과라는 복잡한 업무를 그들이 해낼 수 있을까? 이것 또한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낭설이 퍼진 건지, 나는 그 사람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통과를 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하거든. 보건계통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지. 어디서부터 퍼진 낭설 괴담일까? 그래서 나는 무슨 말까지 들어봤냐면, 내 전남친 있잖아. 그 호두 새끼. 클라이밍 정말 멀쩡한 척을 하면서 핸드폰을 2개 가지고 있던, 미성년자 성매매도 했던 그 전남친은 나한테 간호사 호소인이라 그랬어. 간호 호소인이라고. 자기 친구들 다 같이 있는데 나를 소개를 하면서 간호 호소인이라 그랬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전혀 간호와 연관이 없는 직업인데 그냥 이 직업 자격증 자체가 간호조무사일 뿐이고 간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간호사 호소인이라고 하는 거야. 난 내 스스로를 간호사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죽여버려 진짜. 너 죽어 그냥. 죽어버려. 근데 큰일 났어.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서 끝. 다음엔 또 뭘로 떠들어볼까? 나는 진짜 5시간 내내 떠들 수 있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5시간 내내 떠들 수 있어. 그치만 라이브는 무섭다.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